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. 자꾸만 불어나는데 그게 한계. 그러니까 이제는 고려라는 거는 신라 이래로 이 귀족일수록 근친 결혼을 했다. 근친 결혼을 하니까 따라서 백성들도 근친 결혼을 이제 하죠. 하니까는 유교 이념에서는 그 근친 결혼을 절대적으로 막는 거고. 그러니까 유교 공부를 하는 인문사들이 도저히 이건 가만둘 수가 없다. 그래서 이 대공친 이하의 그 간통을 했거나 어쨌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난 자식들. 대공친이라는 거는 9개월 동안 상복, 죽으면 9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일가구치들이에요. 그게 뭐냐면 사촌 정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촌 정도에서 그 사이에 난 자식들은 과거심을 볼 수 없게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들어요. 근데 이런 규정 가지고도 그 초기에는 그런 규정이 이제 메스를 어떻게 제어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느 대수술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문사가 포화 상태가 됐다 하는 거는 문사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상호 감시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시기가 주로 이제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예종 때쯤 돼요. 그래서 이 국력을 밖으로도 이제 이 표출해 나가고 국력을 밖으로 발산을 한다. 그래서 여진정벌이 일어나고 여진정벌을 주도했던 윤관 장군도 바로 문사예요. 이 파주 출신의 문사란 말이에요. 어쨌든지 이런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종 때까지만 해도 이제 포화 상태, 극에 이르는 포화 상태였지만 이제 그걸 국외로 나라 밖으로 그 힘을 방출을 하니까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곧 뒤따라서 여진이 일어날 금나라가 일어날 형편이 되고 이러니까 국외로 밖으로 힘을 발산할 길도 없고 내부에는 힘은 이제 팽창해 가고 하니까 터질 밖에 없죠. 터지면 어떻게 터지겠어요?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거든. 줄여나가야 될 때 자연스럽게 문사들이 학연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학연으로 나눠진다는 건 대체로 지연으로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큰 세력이 우선 개성을 중심으로 이 서울, 당시 남경까지 합친 이 중부 세력들, 중경 세력이라. 그게 대표가 되는 이들이 윤관이니 이자연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. 근데 특히 이자연이 이제 그 중심축에 서게 돼, 이자연 집안이. 인주 이씨 집안이 중심축에 서게 됩니다. 그런데 거기서 인재들이 계속 배출한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겸 알죠? 난을 일으킨 그 이자겸. 이자겸이 이자연의 손자예요. 거기다가 이자겸의 딸들이 모두 인종한테 출가를 해가지고 왕비가 됐다. 그래가지고 이자연이 이제 이래 사람이 이제 힘이 극에 이르면은 꼭 분수밖에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자겸이 왕의 장인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을 분수밖에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현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개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경 세력의 대표라. 중경 세력의 대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 큰 세력이라는 거는 경주로부터 온 세력들, 동경 세력이라. 그 세력이 있고 또 서경을 왕건태조 이래 중시했기 때문에 서경의 선비들이 있어요. 서경 중심으로 한 서경 일대 선비들. 그래서 동경 세력의 대표자는 김부식이고 서경 세력의 대표자는 정지상이에요. 그러니까 이 큰 세 세력이 있을 때 붙어가지고 한쪽을 박살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약한 두 세력이 합쳐가지고 큰 하나를 박살을 낼 테죠. 개인도 싸우려면 그러죠. 셋이 붙어 싸우면은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. 세 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둘이 합치면은 제일 큰 쪽이 약하다는 얘기예요, 내게. 그래서 패한 게 이자겸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동경 세력과 서경 세력이 연합해서 중경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둘 나오면 또 둘이 한판 해야죠. 그게 묘청난이라고 생각해야 된다. 그래서 최후의 성자가 동경 세력을 대표하는 김부식이었다. 그러니까 김부식이 여기서 완전 이제 양대 세력을 제압을 해놓고 그러니까
포화 상태에서 이 양쪽을 제거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제거한 거죠. 그 동물들도 이 먹이를 다 이 숫자를 줄여놓으면은 오히려 번식이 더 잘 된다고 그러는 거죠.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. 이래서 김부식이 최후의 승자가 돼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지어놓은 거예요. 삼국사기라는 게 사기라고 하는 거는 유교 그 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그 서술해 놓은 중국의 최초의 역사서가 사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정비해 놓은 게 삼국사기예요. 그 사기를 본받아서 삼국사기라고 그랬다. 그래서 역사라는 건 어떤 기준,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기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요. 뭐를 기술할 거냐 하는 거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어떤 기준으로 기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저술해 놓은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. 그래서 삼국사기를 이제 지어놓은 그런 시기에 고려 인종 장르 바로 이자겸난이 일어나고 묘천난이 일어났던 그 임금의 능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한선이 1146년이거나 47년이고 그 근처란 말이에요. 그런데 왕릉의 수장이 되는 거는 대체로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. 왕릉에 쓰일 그릇이면 뭐든지 다 먼저 준비를 해놓고 관이면 뭐든지 다 준비를 해놔요. 즉위하면 바로 등극하면 바로 준비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종 재위 기간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인종이 1123년에 등극을 하니까